죽기 전 나를 여자라 불러준 남자, 거울 속 그 여자가 정말 나일까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46년을 살아온 이 얼굴을 저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기, 사라진 입술, 생기 없는 눈동자, 칙칙해진 피부, 마치 색이 다 빠진 오래된 사진 같았습니다. 하영아, 아침 준비 안 해? 남편 태훈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려왔어요. 17년 전 결혼할 때 그토록 다정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그저 의무적인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 앞에 서면 저는 윤리교사가 됩니다. 올바른 삶, 도덕적 가치, 인간다운 삶에 대해 가르치죠. 하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그냥 텅 빈 껍데기였어요. 남편은 매일 밤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잠들었고 저는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의 대화가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따뜻한 스킨십이 의무가 되었을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면에 서린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누구야? 나도 모르게 물었더니 태우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뒤집으며 말했죠. 아, 딸 필라테스 선생님이야. 스케줄 조정하는 거.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을 시작한 건 딸 서연이의 권유였어요. 엄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운동이라도 해봐. 강사인 서리는 43세,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탄탄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서린이 제 허리를 교정해 주다가 문득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서린의 목소리가 묘하게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은 또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검색했어요. 중년 여성의 외로움, 부부관계, 권태기, 억눌린 욕망. 여러 게시물들을 읽다가 한글에 멈춰 섰습니다. 제목은 중년 여성의 은밀한 갈증이었어요. 결혼 20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영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의무가 되었고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분과의 대화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글쓴이의 닉네임은 고요한 반란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중년 상담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어요. 성실한 남편, 딸 하나, 안정된 삶,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이런 하소연을 누가 봐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쪽지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고요한 반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여기 왔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대화 나눠보실래요? 심장이 뛰었어요. 그분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한 거였어요. 첫 대화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의 일상, 취미, 책 이야기로 시작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전 요즘 라일락 향수를 쓰고 있어요. 옛날 대학 시절이 생각나서요. 라일락이요? 저도 그 꽃을 좋아해요. 예전에 누군가 책갈피로 줬던 기억이. 혹시 이름이 최하영은 아니신가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이혜준이에요? 20 몇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혜준이었어요. 한강 근처 작은 북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혜준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수트 대신 니트와 셔츠를 입은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영아.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혜주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을 뿐이에요. 그 따뜻함에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혜준아. 갑자기 왜 이러는지. 괜찮아. 울어도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대학 시절처럼 저를 이해해주는 그 목소리. 너 기억하니?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거. 물론이지. 내가 윤리학 과제로 고민할 때마다 내가 도와줬잖아. 그때 넌 항상 내 책갈피에 라일락을 끼워놨었어. 혜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고백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왜? 너는 너무 맑고 깨끗해 보였거든. 얘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누군가가 저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남편에게는 학교 연수라고 말했습니다. 혜준과 함께 동해안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바닷가,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준의 손길은 남편과 달랐어요. 마치 꽃잎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한 명의 여자로 대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영아, 정말 괜찮은 거야? 응,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혜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고마워, 혜준아. 뭘? 나를 여자로 보아줘서. 혜준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영아, 미안한 얘기가 있어. 뭔데?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췌장암 말기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6개월 전에 판정받았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마지막으로 너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었거든. 그날 밤 더욱 간절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일주일 후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낯익은 향수병을 발견했습니다. 라일락 향이었어요. 그리고 모텔 영수증. 상대방은 설인이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설인.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태훈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준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혜준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하영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그걸 절대 잊지 마. 그게 혜준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3일 후 혜준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관 위에 라일락 한 송이를 올려놨습니다. 혜준이 좋아했던 그 꽃. 고마워, 혜준아. 죽기 전에 나를 여자라고 불러줘서.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46세의 얼굴이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저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최하영이라는 한 명의 여자라는 걸. 혜준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제게 준 선물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그 마음.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느껴보셨나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